목표가 나왔다. 예,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리한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새벽 4시경부터 불법 부당한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을 했고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했고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으므로 경찰과 충돌할 경우 만약에라도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록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이미 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볼 때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만 공수처법 제31조는 본문이나 단서 내용 모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공소 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 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특정한 고위공직자 군이라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 공무원입니다. 제31조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서 서부지방법원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발표한 동영상에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표현한 것은 공수처가 어제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제55 경비대가 마치 공수처나 경찰이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이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이 거짓 공문이 만들어진 배경과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므로 변호인단은 그 문제와 또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바로 비상위기의 현실이라는 점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주신다면 정말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진 출석 말씀하시면서 공수처랑 경찰 철수 요청하셨는데 이거 윤 대통령 뜻이었을까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항상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1차 집행 때랑 달리 이제 경호처 직원들 집행 저지 없었는데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윤 대통령 체포돼야 한다는 공감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서 체포 집행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경호처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점을 매우 심려하시고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재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군 병력 유리창 깬 것이 행군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유혈 상황 막기 위함이라고 피력하신 거 맞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 같은 답변서에 이제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잘못 베낀 거다 표현 미숙했다고 작성했는데 그러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에 문제 있었다는 거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실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다른 기자분들도 질문하셔야지 혼자 독점을 하십니까? 네. 다른 기자분들도 질문하시죠. 저 질문을 다 모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육성 메시지 발표는 윤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기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육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진술 거부하겠다는 전망이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제가 지금 조사 장면에 직접 입회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상을 알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이제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그런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국회의 탄핵 소추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지금 몸이 공수처의 이러한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서 지금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의 소추 사실 정리 등 그러한 사항이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도대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송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점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부지방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도 치는 게 관례다, 그런 의중을 내주셨거든요. 공수처는 치중일관 그러한 셈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관할 법원의 판단 절차에 따라 주는 것이 앞으로 특히 신병 구속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수사의 적법성, 증거의 그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결국 기소하는, 즉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과 책무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되는데요. 어쨌든 초기 수사를 지금 자청하고 나서면서 그러한 법 원칙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로 인한 향후 이 기소와 재판 절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신 당시에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침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체포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부상하고 또 경호처와 공수처 혹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미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건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어떤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출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48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된 거랑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출석인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요즘에는 야간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48시간 조사도 부당하다고 보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출석을 주장하셨으나 공수처에서 제가 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미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한 질문은 뭐 특별한 답변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형태로 검찰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넘길지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구속영장 단계도 지금 남아있는 만큼 그런 절차의 진행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브리핑을 또 하고 있는 사이에 공수처에서도 사실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브리핑은 카메라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하나하나 더 짚어드릴 텐데 일단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압축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또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 일단 청구된 것, 또 그리고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될 계획인 점, 이 점이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께 여쭤보면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영장 쇼핑이다,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여권에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그냥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가능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상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도 당연히 중앙지법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앙지검이나 중앙지법을 통해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고 혹은 고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청구를 한 것, 그거 잘못된 것을 서로 또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닌가? 이런 또 공격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다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혹여나 그래도 이제 이런 논란 자체를 앞으로는 또 잠식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 따라서 그런 주장에 따라서 중앙지법에다가 또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가 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 속보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리면 일단 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다 이 점을 밝혔습니다. 이남희 기자. 네, 영장에 일단 적시된 곳은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석동현 변호사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보셨지만 계속 구속영장은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기자들은 바로 이제 공수처에서 질문을 한 거죠. 구속영장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된 법원에 똑같이 청구하는 게 관례입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여지는 남겼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법원으로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순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이 수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예. 이제 조사가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휴게를 하든 혹은 이제 결국에는 뭐 야간 조사가 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또 휴식권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예. 뭐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서울구치소 이동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 날 조사를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에 수갑을 채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장면이 없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지 이 여부가 궁금해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윤 대통령 예. 모습을 전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뒷모습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뒷모습 그 포착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수갑을 차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수갑이라는 것을 채우는 거는 뭔가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수갑을 차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제한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그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수갑을 찼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제일 예. 그 체포되는 장면을 가장 먼저 기억할 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1995년에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기억할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도 정말 이거는 응할 수 없다라면서 골목 성명까지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그러니까 본인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보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때 모습인데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만 예. 양쪽의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공수처 지침을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 뭐 도주나 자해, 폭행, 난동 방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장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수갑을 현직 대통령에게 채우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환에 응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아까 석동현 변호사도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체포가 아니라 소환에 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면서 뭐 도망을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직이 박탈된 뒤에야 이 소환 조사에 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예우와 이 경호법과도 여러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호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을 모두 배제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신체가 구속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또한 해석에 따라서 신변에 위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에서도 이 경호처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공수처와 여러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 때문에 이 여러 또 법률상의 이런 충돌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뭐 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아까 2시 반쯤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조사가 아마 재개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조사 과정에서 크게 뭐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인 같은 경우도 구속증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도 사실 대기하는 과정에서부터 수갑을 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예.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FM대로 따진다면 수갑을 차야 되지만 보통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거나 인신을 그렇게 구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는 개인적으로도 크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나 수사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업무는 교정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교정본부에서 과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수감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층 자체를 비웠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더 한가한 동으로 옮겨서 한 층을 좀 옮기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러면 경호원들은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원들까지도 여기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조사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출석 때 가장 오래 조사를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었을 때 신분인데 당시 보면은 이 다음 날 새벽까지 거의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보면요. 서동민 변호사, 일단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조사 예. 자체는 우선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200쪽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분량의 질문들은 진술에 대해 진술이 있든 없든 당연히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이제 결국 답이 있는 경우와 대답이 없는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 시간은 예상보다는 훨씬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요. 지금 대통령실도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 실장이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더 내용이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신원식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성태훈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이 현재 대통령실을 지키면서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비 기자 물어보면은 일단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주력을 해야 될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또 이런 결단을 내렸고 포고령 작성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팩트들을 규명하는 것이 공수처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민 변호사, 근데 한 200쪽 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쨌든 핵심으로 들어야 되는 핵심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될 거고 이제 그 이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쨌든 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위 같은 것들은 외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또 중요한 증거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목적은 결국 그 행위자의 내심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외부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단을 하고 증명해낼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일단 당연히 중요하게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밖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꼽자면 지금 어쨌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과 맞춰봤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 사령관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진입에 대한 명령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저희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집결을 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조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확성기 소리도 자세히는 들리지 않지만 일부 들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현수막들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앞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이 밖에서 저렇게 집결을 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밤샘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알려지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좀 따질 것 같고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순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비상 계엄령을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언제 계획에 옮겼는지, 그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초에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그래서 예. 시간 순으로 계속 따져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 가담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를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처음부터 시간 순으로 좀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